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에 대한 사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중앙선관위 제15차 위원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일본의 행정서사연합회 회장과 임원단이 한국의 선거제도와 전자선거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찾았습니다. 가나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동티모로의 선거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제 개선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A웹의 회원국인 불가리아 선거위원회의 마리아 무솔리에바 부위원장을 비롯한 5개국 선거기관 일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수여되는 제3회 공공정책 대상에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5차 위원회의가 지난 22일 개최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감에 대한 사항과 함께 연말에 시행되는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회의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2일 권순일 위원장과 문상부 상임위원을 비롯해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실시됐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와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 준비 현황, 2018년도 3, 4분기 기탁금 분배 지급 현황 및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개최 준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실시됐습니다. 또한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해 초관이 의결 처리됐으며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해초관이 의결 처리됐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하여 철저한 선거관리 및 불법 선거운동 예방 단속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서류를 관할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들,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 행정사를 행정서사라고 불렀는데요. 아직 행정서사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일본의 행정 전문가들이 한국의 선거제도와 전자선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연합회 회장과 임원단의 선관위 방문 모습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본 행정서사연합회 연수단의 문상부 상임위원 접견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사와 같은 일본의 행정서사들은 일본 행정서사연합회의 가입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 내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는데요. 일본 행정서사연합회는 일본 내의 행정서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행정서사의 권익과 국민 편익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각종 행정입법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접견에는 문상부 상임위원과 신우용 선거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문상부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행정서사연합회의 중앙선관위에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연합회의 접견식은 양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각종 선거법규에 대한 정보교류 등의 내용으로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접견 이후에는 선거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겨 투표지 분류기 시연과 각종 선거 장비를 체험하는 순서로 마무리됐습니다. 가나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동티모르까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고 먼 이 세 나라의 선거위원회가 우리나라와 함께 선거법제 개선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요. 민주시민교육부터 재외선거제도까지 세 나라의 선거 담당자들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나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동티모르의 선거법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국제협력단 이른바 코이카와 공동으로 마련한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세미나 현장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참석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한 선거법제 발전 방안 모색과 공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선거인 명부와 후보자 등 선거 일반에 대한 내용, 선거운동 제한 금지에 대한 사항 등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재외선거제도와 한국 선거의 ODA 사업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가나와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세미나 연수생 18명과 허철훈 기획국장의 접견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철훈 기획국장과 참석자들은 각국의 선거법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앞서 실시된 세미나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10년부터 총 11개국 85명의 선거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선거법제 개선 세미나를 실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참가국 간의 교류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웹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지난 23일 A웹의 회원국인 불가리아 선거위원회의 마리아 무슬리에바 부위원장을 비롯한 5개국 선거기관 일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A웹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단 접견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이른바 A웹의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단이 중앙선관위의 선진 선거관리 방법과 선거정책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불가리아 선거위원회의 마리아 무솔리에바 부위원장을 비롯해 동티모르와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에콰도르 등 5개국의 선거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연수단 접견식에서 신우용 선거정책실장은 환영 인사를 건네며 세계 민주주의 발전과 각국의 선거기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접견식에 이어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단은 각 나라의 선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투표지 분류기 등 시연을 참관하며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은 각국의 선거기관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2013년 설립됐습니다. 국민일보와 한국공공정책학회는 매년 입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이들을 선정해 공공정책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이 행정부문 공공정책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3회 공공정책 대상 시상식 현장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공공정책 대상 시상식은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공공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입법, 행정, 교육, 공공기업 등 5개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정책 방향성을 확립하고 국민 권익 향상에 힘쓴 이들을 공공정책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정책 대상 행정부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이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선거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그간의 공적들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공공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문상부 상임위원은 오늘 시상을 통해 더욱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선거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공공정책 대상은 매년 각 분야의 공공정책 활동에 우수한 공적 또는 성과가 있는 기관과 인물을 추천받아 2개월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과 3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리는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유권자가 주체가 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유권자 단체들이 참여하는데요. 보다 완벽한 축제 운영을 위해서 59개의 유권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행사 운영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었는지 회의 모습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여 유권자 단체의 전체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시민 참여와 유권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유권자 단체 59개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행사 장소인 선거연수원에서 마련된 회의에는 유권자 단체 대표자와 선거연수원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진행에 앞서 이용섭 선거연수원장이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는요,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만나는 정기적인 늘 행사에서 왔고,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자.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인과 만나고 소통하고 즐기면서 화합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 단체가 주축이 되는 47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으며 단체별 행사 장소에 대한 확인과 중점 사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되며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소통을 위한 토크 콘서트, 정치 세미나 등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선거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를 조성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차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를 평가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대한 자문과 검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종 정치, 사회적 문제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인 여론조사. 민의를 왜곡하거나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성이 강조되는 여론조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2018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위원회의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실시됐던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방향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등록 취소된 선거 여론조사의 재등록 제한기간 등의 확대와 이동통신사와 여론조사 간의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취소 근거 마련의 것, 이 밖에도 여론조사 실시 신고 방법 대상 확대 및 성별 등 거짓응답 처벌 대상 확대 등의 선거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올바른 발전과 정책의 심층적 수행을 위해 교수와 기자 및 언론인, 리서치 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중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 여론조사가 왜곡 없이 국민 여론을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와 숲,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무엇보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일 텐데요. 깨끗한 선거와 정치,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나무를 식재하는 깨끗한 선거와 정치의 숲 만들기 행사가 노을공원과 평화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해 더 의미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자연이 함께한 현장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평화롭던 노을공원에 정치자금 후원 필요성과 기부행위 상시 제한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2일 서울 노을공원과 평화공원 일대에서 깨끗한 선거와 정치의 숲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고
그 일환으로 기부행위 상시 제한에 동참하는 뜻의 서명을 받고 정치의 숲으로 자라날 꽃나무를 선물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집마다 깨끗한 정치숲 하나씩 마련하고 키워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잘 열심히 그 말 생각하면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페인 활동에 앞서 노을공원 바람의 광장 한켠에서는 이번 행사의 메인 이벤트인 나무 심기가 실시됐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직원들과 노을공원 시민 모임, 여성유권자연맹 소속 회원이 함께 깨끗한 선거와 정치의 숲을 상징하는 기념식수를 식재했고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원하며 나무 150그루를 심었습니다. 또한 정치 후원금 센터를 통해 정치 자금을 기탁한 사람 중 나무 심기에 응모한 10명을 선정해 희망하는 이름으로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회성 홍보가 아닌 보다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위해 노을공원 시민 모임의 100개 숲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하고 깨끗한 선거와 정치의 숲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온라인 이벤트가 오는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행정에 필요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교육하고 실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선진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정당 사무처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박광온,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각 지역에서 1박 2일간 순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당 사무처 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 등의 교육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마련됩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해 정당 사무처 연수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은 정의당 광주광역시 당원을 대상으로 정당 당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 당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연수는 정치관계법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정당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치관계법 강의,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우리사주조합 임원선거회 45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53,209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0월 넷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올해는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948년 제헌헌법이 탄생한 이래 헌법은 9차례 개정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현행헌법이자 제9차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됐으며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요. 제9차 헌법 개정에 앞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역사 속 그날, 1987년 10월 27일로 함께 가보시죠. 1987년 4월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간접 선거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적 저항이 일었고 6월 들어 전국 20개에서 30개 도시에서 민주화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면서 결국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해 대통령 뒷선제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곧바로 개헌으로 이어져 여야 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제9차 헌법 개정안 준비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대통령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결정되자 나머지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고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민주정의당은 대통령이 다음 대선을 생각하지 않고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하되 6년 단임을 주장했고 세 곳의 야당들은 4년 임기의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열띤 토론을 펼치던 협상 막바지인 8월 말에 여야가 임기 5년의 단임제를 합의하며
제9차 헌법 개정안의 골자가 마련됐는데요. 9월 18일 민주정의당 이대순, 통일민주당 김영규, 신한민주당 정재원, 한국국민당 양정규 원내총무가 대표 발의하고 26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고했고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가결됐는데요. 당시 국회 제적의원 272인 중 해외 출장, 입원, 수감 등으로 11명이 불참했고 본회의에 출석은 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제9차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시행과 비상조치권, 국회 해상권을 폐지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10월 27일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국민들의 강렬한 염원을 반영하듯 제9차 헌법 개정안은 93.1%의 높은 찬성률로 확정됐습니다. 현행 헌법인 제9차 헌법 개정안은 과거 주로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 수단이거나 정치적 변혁으로 인한 개헌이 아닌 우리의 헌정사상 드물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였다는 점, 국회가 중심이 되어 개헌안을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제9차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을 위한 개정이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 하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지방인 카탈루냐는 지난해 10월 27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스페인 중앙정부와 독립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탈루냐 의회가 카탈루냐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한 역사 속 그날 2017년 10월 27일로 함께 가보시죠. 카탈루냐 지방은 1641년부터 독립국가 설립을 목표로 한 대규모 독립운동이 4차례나 있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카탈루냐 주민들은 독립에 대한 강한 염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요.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의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카탈루냐 독립국민투표는 카탈루냐 지방의 전체 유권자 가운데 43.03%가 참가했으며 찬성 92.01%, 반대 7.99%로 가결되었는데요.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독립국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유권자와 시위대를 폭행해 수십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카탈루냐의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보류하면서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10월 21일 스페인 총리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상원 의결을 거쳐 정지할 것이라고 밝히자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10월 27일에 회의를 열고 독립선언의 승인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독립국가 카탈루냐 공화국을 수립하는 결의안은 찬성 70, 반대 10, 기권 2로 가결됐는데요. 카탈루냐 독립 반대파에 속해 있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독립 결의안 가결은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헌법 155조 발동에 대한 스페인 상원의 승인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는데요. 푸지데몬 수반은 카탈루냐 의회가 독립공화국 선포안을 가결한 뒤 연설을 통해 앞으로 며칠간 우리는 평화와 존엄이라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공화국 건설의 책무는 우리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으며 오늘 우리 의회는 오래도록 바라고 쌓아왔던 발걸음을 마쳤고 시민들이 투표로 우리에게 위임한 독립선포 책무도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탈루냐 의회의 카탈루냐 공화국 독립선포 소식에 바르셀로나와 지로나 등 카탈루냐 주요 도시의 도심에 모인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카탈루냐 에스텔라다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해산했고 카탈루냐를 스페인 중앙정부의 직할 통치령으로 전환했으며 지난 3월엔 분리 독립을 추진한 카탈루냐 정치인들을 반역죄로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은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최근 카탈루냐 측에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정치 이슈에 개입한 것을 비난하며 비민주적인 군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또다시 심상치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화려한 개막식으로 문을 여는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선거 역사를 살펴보는 전시와 드론, VR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화합마당,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마당으로 진행되며 이와 함께 마술, 밴드 공연,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 가을만큼은 정치의 계절이라 불러도 좋을 듯합니다.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에서는 가을을 몸과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선거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